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12월 9일 11시 59분입니다. 내가 원래 여러분들 그 최근에 회원가입한 사람들한테 예전에 배워야 산다 한 10년 전에 했던 거 보여주면서 공부시킨다고 그랬죠. 장중에. 근데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을 너무 오래는 못합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주추세 매매 틀어주다가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은 N자형 매매를 틀어주면서 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진정한 N자형 매매 해가지고서 영상을 하나 들을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최근 주식시장 그 다음에 향후 주식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그죠? 이게 원래 50분짜리입니다. 50분짜리지만 2부 정도에서는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만으로도 그런 대응이 되고 요 정도 내용만으로도 엄청난 대응이 된다라는 거 정도를 확인하는 용 정도. 그죠? 퍼펙트하게 이 유튜브 영상으로 N자형 매매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 여러분 알겠습니까?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여기 보면 2010년 6월 7일 날, 이거 내 생일날인데 양력으로, 그죠? 우리는 촌놈이라 음력 생일을 십니다. 차승원도 6월 7일 생이지, 그지? 자, 어쨌든 이게 2010년도 내용이라는 거,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은 꼭 알고 이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값어치가 높아져요. 야, 10년, 20년 전에도 저런 기법으로, 저런 내용으로 시장을 분석했고 저런 것을 만천하에 오픈한 사람이 여기서 하얀 면티 입고 방송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영상의 어떤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틀어주고 나면 현재 시점에 적용도 좀 해는 거 조금 짤막하게 설명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너무나 완벽한 내용일지라도 끊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N자형 매매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가 힘들 정도로다가 등한 노력을 했는데 일단 그 불공이 맞을지 틀릴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시간에 주추세 매매라는 걸 배우셨고, 제가 요 배워야 산다 시간마다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게 있는데, 최근 2010년도 배워야 산다는 이종복이가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토마토에서도 지금이 네 번째인데요. 가장 쉬운 내용으로 해드리는 거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핵심 엑기스.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배우는 N자형은 요번 짝에서 가장 그 핵심 예제로 좋은 쪽,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릴 텐데, 시장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강의는 N자형 매매입니다. N자형 매매. 그리고 그 N자형 매매의 어떤 그 중요성, 왜 N자형 매매 기법이라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오늘 그걸 좀 배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N자형은 목표치를 계산하는 건데 상승하락 목표치예요. 그 목표치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예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N자형이라는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또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배워야 산다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 파악, 요거 여러분들한테 말씀 되게 많이 드렸던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배운 주추세 매매 있죠. 주추세. 이거 다 이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N자형입니다. N자형은 주추세는 상승하락 박스죠. 상승하락 박스. N자형은 목표치. 여러분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살 주식이냐 말 주식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배운 주추세 매매가 더 중요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이전에 배우신 지지와 저항, 지지 저항, 그 다음에 마디 비율,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하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사고 파는 걸로 얘기할 때는 지지저항 마디 비율, 그 다음에 매매의 원칙 정립 있죠. 매매의 원칙 정립. 이것이 요 지지저항 마디 비율, 매매의 원칙 정립이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거는 목표치 계산하는 거다. 여러분, 목표치 계산 위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다가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N자형 매매. 자, N자형 매매가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고 이 N자형 목표치 계산으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분석을 하면 뻔하죠,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만 점짜리가 되겠죠. 이따가 실전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N자형은 상승 하락의 목표치를 계산하는 것이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N자형 분석, N자형 매매 기법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추격매수, 추격매도 방지, 가로하고 뇌동매매. 자, N자형 매매란 뭐냐? 1차 상승, 가로하고 하락입니다. 상승폭 혹은 하락폭, 상승한 폭만큼 또 다른 지지선이 나오면 그만큼 상승한다. 하락을 했으면 그 하락을 한 다음에 저항자리에서 그만큼 하락한다. 이게 기본 룰이고요. 모든 파동의 기본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파동의 기본. 자, N자형 매매가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칠판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목표치 계산에 보세요. 예, 목표치를 계산하고 저점에서 1차 상승 폭만큼, 요 폭만큼 올라간 자리에서 어디에서 지지를 할지를 모릅니다. 그죠? 어디에서 지지를 할지를 모르는데 어디에서 지지를 하게 되면 어디서든 지지한 그 점을 기준으로 요 폭만큼 올라간다라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얼마큼 빠질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어떻게든 빠졌어요. 이 폭만큼. 어떻게든 빠지고 나서 얼마만큼 반등을 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반등을 줬든 간에 그 지점에서 다시 그 폭만큼 빠진다라는 원리죠. 여기에서 이제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또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것을 알면 이 폭만큼 여기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따라가지를 않고요. 반대로 얼마만큼 빠진 다음에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나 얼마만큼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도를 안 합니다. 한다면 여기에서 따라가거나 여기에서 따라가면서 손절매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상당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 다음 얼마만큼 빠질지 모르는 이게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요 폭에 3825, 618 그래서 382 지점 정도까지 빠지고 올라갈 때는 요거만큼 올라가는데 이것이 요 382 지점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50% 지점까지 빠져버리면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이중바닥 패턴이 그려지기 때문에 요 50%까지 빠져버리면 목표가가 전고점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그 다음 이것이 618 이하까지 빠지거나 618짜리까지 빠져버리면 여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얼마만큼 빠질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빠지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618 내외 이하까지 빠져버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폭에 50에서 618 지점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건 법입니다. 이렇게 정해놓는 매매 기법이라는 얘기죠. 이걸 정해놓고 나서 시장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나간 걸 갖고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여기까지 빠진 거에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모릅니다. 얼마만큼 올라갈지를 모르지만 만약에 빠진 폭의 382 지점 정도까지 올라가면 얘는 다시 내려오게 되면 전저점이 깨진다. 깨질 수 있다. 그 다음 얘가 여기서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 버리면 다시 내려오더라도 저점이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얘가 여기서 3분의 2 지점, 618 지점까지 올라가 버리면 다시 되밀릴 때 여기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 이런 것은 올라간 폭이 크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작게 받고 N자형으로 전고점을 넘어간다. 이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떠들어댔던 얘기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길을 얘기해 드렸죠. 길.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주식은 예측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대응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론이죠. 여러분, 결과론으로 얘기했을 때 대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론이 아닐 경우에는 예측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초행길, 여러분, 초행길이 이렇게 직진도로에서 거의 90도 각도로다가 급커브길이 있고 이 커브를 돌자마자 근 120도 이상 각도로 커브길이 있는 이런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도로가 있다라고. 이 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진도로지만 요 직진도로가 끝나자마자 90도의 급커브가 있고 급커브를 돌자마자 120도 이상의 급커브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이걸 알고 이 길을 운전하는 사람과 이 조차를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 중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누가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거죠. 당연히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런 지점을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이 그런 거예요. 주식이 변곡점 이해가 가십니까? 변곡점 그 다음 목표치, 그죠? 이 변곡점과 목표치 정도를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걸 미리 예상하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폭락을 하는 그런 폭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바로 그 변곡점이 예를 들어서 중심이론으로 얘기하는 일수, 그 다음에 목표치라는 것은 N자형의 목표치, 여기에서 슈팅이 걸려버리면 슈팅의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저는 지지, 저항, N자형 고점 마디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요거만 얘기하지만 하락 N자 목표치도 있고요. 단기 오버 슈팅의 목표치도 있고요. 언더 슈팅의 목표치도 있겠죠. 이거는 그냥 알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변곡점의 목표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다가 폭락을 할 때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목인데요. 우리가 그 지지와 저항에서 배우신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저가가 10,000원이고 고가가 20,000원이고 지지가 15,000원이면 얘는 25,000원. 그 다음 고점이 20,000원이고 저점이 10,000원이고 저항이 15,000원이면 얘는 5,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다. 여러분, 이걸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매 키포인트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N자형은 상승, 하락 N자형의 목표치를 구하는데 상승 N의 목표치를 구할 때 상승 N자형의 키포인트가 뭐냐? 21선 위냐 아래냐? 21선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목표치가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21선 위 목표치가 큰 돌파형을 매수하는 거고요. 상승 N자이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하락 N자에서는 목표치가 큰 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 N자는 여기도 보시면 매수죠. 자, 하락 N자 목표치만큼 하락한 다음에 천양봉에서 매수하고 그 양봉이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매매 기법을 설명을 할 때 매도 기법보다는 여기서도 매수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매수 기법을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지 그 이유는 익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21선 아래 목표치가 작은 거
전고점 돌파를 못했다면 당연히 매도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 하락 N자 목표치만큼 빠지지 않으면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이 있는 겁니다. 매수 기법이 있으면 매도 기법도 있는 건데 매도 기법은 매수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와 반대로 누가 증권 강의를 하는데 매도 기법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자, 그 다음 이 포인트에도 기준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기준은 뭐예요? 21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완성 캔들. 이 완성 캔들은 종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N자형 매매의 핵심 포인트가 있단다. 그게 뭐냐? 21선 위에 목표치가 큰 돌파형 N자를 매수하는 거고, 하락 N자의 키포인트는 목표치만큼 하락을 한 다음에 천양봉에서 매수해서 그 양봉이 깨져버리면 손절하란다. 이종복이가 그러더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오면 통상적으로 경험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있을 때 전고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거나 여기가 매수 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의 3825, 618 지점들이 매수 권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매수 권역인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으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처음으로 빠지려고 할 때 여기서부터 그냥 사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있죠. 이런 주식은 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패턴 위주로 여기서 매수를 하면 이마만큼의 따끈따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못하고 있다가 이 꼭두머리에 올라왔을 때 이거 사냐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 주고 확인하라는 거죠. 돈 주고 확인.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빠지는 추세와 패턴을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때 내가 산 가격에서 얼마만큼 빠진 다음에 여기서 샀든 간에 이렇게 산 다음에 반등을 줄 때 반등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손절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에 의하면 물타기 언제 더 살까요? 이런 거 물어보다가 이렇게 물타기를 했어도 설령 다시 주가가 빠질 때 전저점이 깨지는 자리에서 물타기한 거를 여기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손절매를 안 하고 있다가 여기까지 갖고 와서 단기적으로 어떡할까요? 이런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래서 주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지금 진짜 감동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17분 지났습니다.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이종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얘기 언제적 얘기라고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영상을 틀어줬으니까 내가 현재 시점에 적용시켜주고 최근 추천주 뭐였는지 보여주고 기존 유튜브 영상 추천주 중에 지금 조 부분하고 비슷했던 게 어떤 주식인지 알려주고 뭐 등등 얘기해 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결과론이고 향후에 써먹을 수 있는 주식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치만 이번 만기 때하고 12월 15일 전후에는 조심해서 지금 강의해준 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영상 중에 내가 현재 시점에 천하의 내용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그 부분 3825, 618 조정의 폭의 패턴을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얘기한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 내비게이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면 됐던 게 뭐냐면은 70에서 75 변곡점은 역사적 변곡점이고 그 시점에서는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으면은 저거 피해갈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락 N자형으로 빠졌죠. 274에서 272까지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는 던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던졌을 겁니다. 뭐 등등등등. 그죠? 그 얘기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려줄게요. 우선 종합으로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종합인데 당연히 이 종목은 선물로 얘기하죠. 우선 여기서부터 움직일 때 내가 그대로 적용시켜 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일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초행길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도로가 직진으로 가다가 갑자기 90도로 급회전 구간이야.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70 변곡 지점. 자, N자형의 목표치를 보면 여기 저점이 251이고 여기 고점이 278이고 소수점 뺍니다. 여기 저점이 265예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넣으면 아까 얼마라 그랬지? 278, 251, 265. 그러면 상승 N의 목표치는 대략 292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종합이 292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70 변곡이 끝나면 지수가 급락할 수 있어. 지수가 급변동이 나올 수 있어. 이걸 미리 예측을 하고 있으면 이 지점에서는 따라 들어가거나 광분하지 않거나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나를 조절할 수 있죠. 이게 그 얘기야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 반대로 이제 이번에 빠질 때 288까지밖에 안 올라갔고 여기가 얼마냐면 277짜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277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 게 285였죠 여러분.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하락 N자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락 N자형은 고점이 얼마였냐면 288이고 저점은 277이었고 반등이 얼마까지 나왔냐면 285까지 나왔어. 그럼 목표치가 얼마요? 이칠서 유튜브 사람들 죽여주죠. 그 274가 며칠 빠졌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시 커브길 알아내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일 빠지고 5일째 되는 날부터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일 빠지고 5일째 되는 날부터 반등을 예측하면 딱 요 시점이죠. 일반인들. 자 그럼 또다시 285에서 272까지 빠졌어. 385, 618 마디 비율 바로 들어갑니다. 저항. 자 285에서 272점 얼마까지 빠졌다 그랬죠? 272.7까지 빠졌어. 그럼 반등은 277.4, 278.8, 280.3 382까지 반등 주면 다시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고 중심자리까지 반등을 주면 이중바닥형 패턴이 만들어지며 618까지 올라가면 다시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생긴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작권이라고 그랬죠. 지금 얼마까지 반등 줬냐면 여러분들 놀라면 안 됩니다. 뒷골 때리는 겁니다. 278.85가 단기 저항이에요. 얼마까지 반등이 나오고 지금 흔들리는 거냐면 두통 생겨. 288.8 0.05 차이. 야 유튜브 사람들 죽여주지. 저거 언제적 얘기라고요?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강의해 준 게 10년 전 2010년도. 저 저작권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1년도. 아쉽습니다. 요게 단기 고점 나왔네. 그지?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빠지면서 추세선을 또 긋는 게 이게 주추세요. 다시 여기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놀고 있는데 20년 동안 저 행위를 떠들어대고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안타까움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N자형 매매 기법이에요. 목표치 분석하는 방법. 오차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추천 종목 상승 N자형을 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도 뭐 하나 머트리얼 그다음에 뭐 APC 스템 뭐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것도 해외 선물 뭐 급락하나? 홍콩 놈들이 또 생쇼를 하고 있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어. 어디까지 빠질 거야? N자형 목표치.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락 N자형이 동부 하이텍이었던 겨. 여러분, 이 종목이가 유튜브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최초의 추천 종목입니다. 6월 초에 여기 최초의 추천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전고점을 못 넘어가고 빠졌죠. 그러니까 하락 N자형까지 빠졌어. 반등이 미약해 한 번 더 빠졌어. 그래서 요렇게 빠지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빠지면서 전저점으로 내려왔어. 완벽하게 하락 N자형으로 끝났죠. 그죠? 그리고 급락후 천양봉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는 9,980원에서 최고점을 17,000원으로 봅시다. 그리고 12,000원. 이거는 엑셀로 넘어가는 것 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10년 전에 강의해주고 20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 이거 가지고 애들이 시스템 매매하고 신호 매매 만들지.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유튜브 보는 분들 내가 왜 죽 써서 도구 줬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나는 저게 머릿속에 있고 원작자예요 여러분. 약간의 변수, 오차, 그 다음에 뭐 시장과 함께 이게 오차가 나는 것을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렇게 완벽하게 저렇게 된다 해서 저게 뭐 신호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신호대로 다 대박 나는 거 아닙니다. 틀리는 게 되게 많아요. 자, 17,000원 빼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받겠냐고 지금. 9,980원은 7,020원이 올라갔어요. 더하기 얼마에서 시작돼요? 12,000원은 19,000원대 정도면 이 주식은 N자형의 목표치에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은 19,000원 이상에서는 따라가면 안 되는 주식이 되는 거겠죠. 여기 유튜브 보는 분들. N자형 매매가 얼마나 엄청나게 유용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최초의 추천 종목이었어요. 유튜브 최초의 추천 종목. 이 종목이 유튜브 보는 분들 최초의 추천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자, 최근에 추천해줬던 주식 중에 실제 사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큐리언트. 이게 최근에 회원가입한 사람들 최초의 추천 종목이에요, 또. 자, 1차 상승 마디가 크고 눌림목이 작았죠. 그죠? 이거 돌파를 하면 이 N자형의 목표치가 되게 크죠. 그래서 추천해 준 겁니다.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올 때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것까지 다 보여줬을 텐데 여기 보시면 큐리언트 여기 나오죠, 여러분? 12월 4일 날 9시 27분에 큐리언트 추천해 준 거 여기 보이죠? 돌파 매수 추천해 줬잖아. 봐봐, 여러분. 그죠?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딱 여기서 추천해 준 겁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추천했던 것 중에 대박이 났던 게 셀리버리. 셀리버리 보시면은 여기서 1차 상승, 이건 이중바닥형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 추천. 상승 N자형 목표치에 매도.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하고 비스무리한 게 유틸릭스였었던 겁니다. 근데 유틸릭스는 조금밖에 못 올라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주식은 이쪽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돌파가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요렇게 빠졌으니까 얼마만큼 갈 거야 해갖고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약한 축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NG캠 생명. NG캠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지,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지, 정확하게 N자형 목표치 주고 밀린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규 제약주의 올릭스하고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얘들도 보면 1차 상승 마디가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세게 못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내가 이 얘기를 여기 지금 상투 나온 주식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젠백스라고 아시죠? 아는 사람들 다 알죠? 이것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지,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목표치 끝나잖아요, 여러분. 쫓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N자형 목표치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퍼펙트. 요새 움직임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 하이비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 여기서 이렇게 빠졌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조정을 받았어,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올라가면 13,000원이 단기 목표치인데 마지막 마디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돌파시 14,000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13,000원에서 14,000원이 N자형의 목표치가 돼서 갖고 있다면 여기서 파는 거고, 여러분 그죠? 이런 식으로 주식이 이렇게 기똥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사례 종목 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서진 시스템은 저런 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것은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은 마디 비율로 들어가는 거야. 24,000원, 32,800원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항 여기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 32,800원, 24,000원, 32,800원, 24,000원, 32,800원, 24,000원은 27,300원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약한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28,500원에서 3만원 부근까지 올라가줘야 강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새 핫한 주식이 있죠. MLCC. 여기 보면 LG 디플이 지금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요렇게 올라갔고 요렇게 내려왔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갈 거야 하면서 16,000원에서 17,000원의 목표치가 나오듯이, 여기 보면 삼성 SDI는 1차 상승이 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삼성 전기는 1차 상승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넘어갈 때 거래가 없으면 불리해져요. 차라리 약간 되밀리는 게 좋아요. 되밀리면서 11만 원을 안 깨고 얘가 버팅겨 버리면은, 이거는 이 1차 상승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얘가 잘만 버텨주면 그 다음 목표치는 14만 원,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똥찬 주식이 쌓이고 널린 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삼성전기가 만약에 11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을 안 깨고 조정을 잘 받다가 돌파하면서 14만 원, 15만 원 간다면 사마 콘덴서 같은 주식이 이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 안 깨고 얘가 잘만 버텨주고 이거 넘어가 버리고 거래 실려 버리면 기본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가는 거지. 아유, 좋은 주식 너무 많이 노출됐다. 이토마토 사람들 앤드 유튜브 사람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만기 주간하고 12월 15일에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직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속단하기가 힘들고, 당연히 회원 가입해서 내 방송 들으면 정확히 예측해 주죠 나는 여러분.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이런 종목을 갖고 거품을 안 무는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거품을 물 수 있는 주식들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몇 종목 중에 숨겨져 있는 최고의 주식이, G3BNT 얘기 안 했구나. G3BNT가 어느 정도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면 제2의 큐리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간의 리스크는 있으나 나는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투자에 활용하시고, 만기 타이밍과 12월 15일 타이밍에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 때는 지금 얘기했던 주식들이 얼마나 기똥차게 갈지 확인하시고, 그 시점에 만약에 변동성이 생기면서 종합이 좀 조정을 받고 그럴 때는 지금 얘기한 주식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 문구 하나 남겨놓고 비서실장 연락처 마지막으로 놓고 N자형 기법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저렇게 기법만 주고 이런 부연 설명을 안 하면 옛날 영상으로서의 가치는 높은데 현재 시점에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실가치는 떨어지고요. 지금처럼 짧게 설명하고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100만 불짜리가 아니고 1000만 불짜리입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골라인 에리어에서 수비 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70m에서 80m를 100m를 11초로 뛰는 속도로 볼을 가지고 수비수 8명을 제끼고 골을 넣은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한 어떤 강력한 영상을 지금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주었다 라는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만기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대응 잘하고 나중에 웃는 얼굴로 봅시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